사람이요, 기획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기획을 잘하고 이러면 굉장히 앞서가 보이고 또 성과가 나는 것처럼 보이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기획을 잘 못해가 제 인생의 최고의 약점입니다. 제 자신을 제대로 기획을 해서 남 앞에 보이지 못한다. 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날 바꾸고 살아야 되나, 성질도 고치고 자존심도 꺾고 또 남 말을 무조건 존중하고 따르고 남이 하듯이 아부도 하고 살아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고민을 해보니까 이 정치를 내가 굳이 안 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냥 내 색깔대로 살다가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정치만 안 하면 되는데 그 정치 하나 때문에 내 자신을 그냥 틀어먹어서 바꾸고 기획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려 그러면 내가 당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든가, 그럴 형편이 안 되면 정치권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말고 정치에서는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내가 제대로 사는 길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자, 정치는 기획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획이라는 것은 일종의 본질보다도 비본질이나 아니면 대중을 현혹시키는 요소들을 써가지고 가짜 간을 만드는 거죠.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진짜 간이라고 하면 음식 재료에, 원재료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섞여야 되죠. 자, 우리가 육개장을 먹을 때 파에서 단맛이, 푹 삶은 파에서 단맛이 나와서 육개장이 매우면서도 달달하게 느껴져야 맛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파를 볶아서 파기름을 내어서 쓰는 음식 재료들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거를 갖다가 안 하고 조미료를 넣어가지고 인공 조미료를 넣어서 순식간에 단맛을 만들어 버리는 거, 정치에서 굳이 이제 음식에 비유하자면 그런 것이 기획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제 문재인이 갑자기 80여 개 시민단체, 좌파단체, 우파단체, 또 청년단체를 만나서 점심을 먹으면서 행사를 한 것도 제가 볼 때 기획이죠. 왜 했을까요? 자, 문재인 정권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로 지금 더 의혹이나 스캔들도 많이 터지고 대북 지금 평화 사기쇼가 통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장관들을 좀 바꿔가지고 뭘 해보려 하니까 그중 장관들이 멀쩡한 게 하나도 없이 애먹이죠. 또 더 나아가서 기미개미가 부동산 투기를 악의적으로 해서 전 국민을 자극시켰지요. 장관 후보 2명 낙마했지요. 4월 3일 재보선 결과가 민주당에는 최악이 될 것 같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재보선 전전날인 4월 1일 날 문재인이가 4월 초에 보수 좌파 그리고 청년단체들을 불러서 국민의 목소리를 골고루 듣는 모양새를 갖춘 겁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청년 정책이 그대로라고 대통령 앞에서 한 청년이 울었고 문재인은 고심 끝에 듣는 척 했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 기획이 사전에 되어서 이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마치 보수 언론들은 이런 것들이 문재인 앞에서 청년이 울므로써 굉장한 문재인 정권의 청년 정책의 가식을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것보다 문이 좋아서 문에 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안 하는 사람은 문이 이렇게 청년이 대통령 앞에 가서 우는 것까지도 다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냐. 옛날 같으면 보수 정권에서는 정해서 한 명씩 답해라고 하면 전부 하나만한 이야기를 했는데, 문 정권은 대통령 앞에 청년 정책이 바뀐 게 없다라는 말까지도 들어주게 한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획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어제 굳이 보수단체라는 이름을 빌어서 무슨 하나 단체도 불렀는데, 그런 단체가 과연 보수 전체를 대변하거나 대표성이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산일이라는 단체는 생활환경 등에 관련한 중도단체, 그런 단체들이고 안보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단체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중에는 한국당이나 이런 우파 정당이 또 좌파 정당 양쪽에 다 줄대가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뭐 경실련 활동도 한 경력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문의 독재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보수 진영이 질이 멸렬한 것 같으니까 중도나 중도 우파 정도를 하면서 예민한 정치적 문제는 거의 나서지 않고, 그리고 강한 비판을 하지 않고 중간에 서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척 하다가 이제 그런 단체는 한국당 쪽에도 좀 대놓고 있고 또 정권 쪽에도 좀 대놓고 있다가 어느 날 정권이 오라고 하면 쪼로로 가는 그런 단체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자부를 망라하는 보수 단체들까지도 참여한 집회였다라는 것은 그건 구색 갖추기에 불과했습니다. 어제 이 청년의 울음은 뭐 어쨌거나 진정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청년이 울어서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정권이 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그걸 정말로 이 청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달라진 게 없다. 자,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 엄창한 대표라고 하는 분입니다. 대표는 정권이 바뀌었고 청년들은 수많은 기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정부가 청년 문제를 인식하는 수준이 단편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며 청년 문제는 사회 이슈에 따라서 때로는 비정규직, 때로는 젠더 이슈 등으로 변한다.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속한 단체는 지난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이런 토론회, 포용국가와 청년정책이라는 토론회도 같이 하기도 했답니다. 자, 대표는 우리 단체는 청년 문제가 일자리 문제에 한정되는 것을 넘어 청년을 사회 주체로 등장시키고 다음 사회를 위한 미래 사회 정책으로 청년 정책을 도입하자고 이야기를 해왔다. 담당 비서관도 부서도 없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인천공항을 방문한 걸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울먹이기 시작했고, 우리 세대에게 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자원도 절대적으로 이렇게 부족하다. 이가 더 있는데 마칠 거니까 대통령이 직접 챙겨달라. 자, 기왕 청년 대표로 갔으면요, 결혼도 할 수 없고 연애도 할 수 없고 집도 살 수 없고 자식도 살 수 없는 이 청년 불임 세대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멸종되기를 원하느냐? 네? 당신은 맨날 4차 산업혁명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바 비슷한 치료사업 비슷한 청년 일자리만 말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청년이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은 있기나 하냐고 묻고, 이 나라의 청년들은 전부 그냥 앞으로 각자 서로 연애도 만나지도 않고 그냥 이 독신으로 살다가 늙어 죽어야 되냐? 청년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좀 만들어 주라고 좀 이야기를 앞에 대놓고 좀 하지 그래서요. 근데 제가 정말로 청년들에게 묻는다면요, 정권이 뭘 해줄 거다, 정당이 뭘 해줄 거라고 정당과 정권 근처에 다가가서 알짱거리면서 거기에 무슨 직책을 맡고 때로는 간담회니 행사할 때 불려가서 사진 찍혀주고 그리고 청년단체 대표라고 놓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안 해줍니다. 당신들의 힘으로 정치를 하기 전에는 누구도 안 해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왕에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다면 이리저리 이용당하고 안 그러면 브로커 소리 들으면서 정치판에서 소모되기 전에 저는 차라리 청년당을 만들어서
쟁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제가 이 청년들한테 드리는 충고는요. 청년들 스스로가 정부를 보고 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 담당 비서관을 만들어 달라, 담당 공무원 부서를 만들어 달라. 대한민국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청와대에 비서관 만들어 달라, 공무원 만들어 달라, 정책을 변경해 달라, 법을 바꿔 달라, 예산 편성해 달라 그러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 해결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당신들이 처한 문제들을 그야말로 이 사회에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그걸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까지도 까발리면서 정치 근처에 얼씬하지 말고요. 당신들의 힘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가는 투쟁을 하는 것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정치권 근처에 얼쩡얼쩡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정말 실망이 큽니다. 버로카 대기 5분 전이거나 소모품 대기 5분 전입니다. 장식품 대기 10분 전이에요. 청년이요. 이런 소리를 문재인 앞에 한다고 청년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정권이 이런 식이라면 100번 바뀌어도 청년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자, 이 문정권이 장관 둘이를 포기해 놓고 그것도 분이 좀 덜 풀렸는지 아니면 지난 주말에 김의겸이가 날아가서 이 문정권으로서는 좀 예상치 못한 이런 전력 손실이 발생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집 세 채가 흠이냐? 3,500만 원밖에 안 되는 포르쉐가 문제냐? 집 세 채는 최정호고 포르쉐는 조동호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서른 의원 50대 젊었을 때 위장 전입 투기는 통상화된 분위기다라고 김의겸을 합리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도한 무슨 소통수석이라는 사람이 포르쉐가 3,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3,500만 원짜리 새 포르쉐를 윤도한이 봤습니까? 그거는 보험 가액이고요. 실제로 포르쉐 가격은 제일 싼 게 6,500만 원 이상은 줘야 될 거고 상당수의 포르쉐들은 다 매덕식입니다.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집 세 채가 흠이 아니라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은 그러면 흠이라는 거예요. 무능력한 걸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적어도 집 세 채를 가지고 이런 걸 공직자의 지위로 세종시에서 특별 분양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돈이 될 만한 데를 찾아다니면서 집을 투기해서 불로소득을 얻었다. 왜 부동산을 투기라고 하지 투자라고 말을 잘 안 합니까? 그거는 부동산에서 이런 투기라는 부분은 정상적인 한마디로 수익과 지출을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윤의 범위를 많이 벗어나 있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투기라고 부르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 네트워크 등을 이렇게 가동을 해서 고위공직자들이 투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왜? 고위공직자는 일반 국민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정책 이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끼리의 이너서클을 통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그걸로 또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으로 살아온 국토부 장관 후보였던 최정호가 집을 세 채 가진 것이 흠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문정권의 도덕적 수준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저거 팬이라고 감사 안아야 되지만은 서른이 어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지 20년이 되는데 그 전에 있던 사안들은 우리 사회 지도층의 젊었을 때 일들이다.
당시에는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에 둔감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장관들 연배가 50대 후반인데 이 연배는 위장 전입과 부동산 투기 등이 통상화되어 있는 사회 분위기였다. 그렇게 말을 하며 50대들이 다 위장 전입하고 부동산 투기 집테크 했다라는 이야기인가 하고 반박을 하자 설 최고위원은 진행자가 그러면 50대들은 다 위장 전입하고 부동산 투기했다 말이냐 하니 서로는 사람을 골라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결국은 조국과 조현옥을 비호하려고 이렇게 말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서른이 과거의 일이라고 했지만은 김의겸이가 25억 7천만 원짜리 집을 산 것은 작년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청와대 내부나 여당의 내부에서는 조국 조현옥 물러가라 소리를 사법개혁을 후퇴시키려고 무산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의 업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사법개혁 자체가 업무인데 뭔 사법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 업무예요? 문재인이 사법개혁 하겠다라는 거는 지 말 잘 듣는 경찰들을 좀 강화하고 나중에 배신 잘하는 검찰의 힘을 대물릴까봐 좀 해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난 그게 본질이라고 봅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국민과 소통이 안 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리 조국이나 조현옥을 봐주고 싶어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요. 자, 그래서 국토부 장관을 최정호를 갖다가 집이 세 채인데 어떻게 임명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최정호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문성 때문에 그를 지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로 25억의 차익을 반 거 아니냐라고 최정호한테 이야기가 나오니 지금 그를 변명하면서 집 세 채였는데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 정서 괴리 부분에 판단하기 어렵다. 그게 흠인지도 모르겠다. 그는 이 교통과 건설 부분의 전문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를 비호를 했습니다. 노동어에 대해서도 외국에서 외국차 타는 게 뭘 문제냐. 아들이 탔다라는 포르쉐가 가액이 3,500만 원밖에 안 되고 벤츠도 3천만 원밖에 안 된다. 큰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며 조 후보자가 미국의 아들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전세금을 올렸다고 자극적으로 보도했는데 그 사실 자체가 큰 문제인지도 다시 판단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냥 일반 국민도 이럴 때는 그냥 좀 악덕이다. 이렇게 되죠. 사람이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자식들을 굳이 싼 차도 미국에도 기아 현대차 많은데 그 애들을 미국에도 벤츠나 포르쉐 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일반 중산층 중에 벤츠나 포르쉐 타는 사람 어디 있던가요? 그런데 미국에 공부하러 간 아들들을 벤츠나 포르쉐 태우고 가는 걸 미국에서 미국차 타는 게 무슨 문제냐. 그 애들 차를 좋은 거 타게 하기 위해서 한국에 지가 가진 집에 전세 사는 사람한테 전세값을 팍 올려서 걔들 둘이한테 집 사줬다라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인식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누가 오겠느냐.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을 모시기 위해 다소 흠결이 있더라도 그 정도는 이해할 거라고 봤는데 그걸 갖고 지랄을 거리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웃기는 인간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능력 있는 놈들은 다 도둑놈이고 편법 탈법을 지 마음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짓거리를 했어요. 좋아요. 대한민국의 상류층의 삶이 대부분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배설은 하지 말고요. 적어도 사람이라는 거는 당연합니다. 아무런 직책을 가지지 못했을 때도 도둑질을 했으면 나중에 큰 칼을 손에 쥐게 되면 마음대로 휘둘러서 얼마나 큰 도둑질을 하겠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 앞에 서서 정책을 집행한다는 사람은 다소 무능해도요.
깨끗해야지요. 그건 기본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했던 사람은 저는 장관 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으로 위반한 게 있냐, 도덕적으로 나쁘냐, 이런 걸 넘어섰어요. 예? 돈 버는데 그렇게 집중해서 살아는 사람은 돈이 목적인 삶이었지, 거기에 인간적으로 최소한의 교양이나 양심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고위직으로 가면 안 되지요. 그냥 돈을 벌고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짓거리를 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요, 명예하고요, 돈하고 출세를 동시에 손에 쥐겠다는 것은 그건 모순이라고 봐요. 그런 게 가능한 나라는 전부 썩어 빠져서 부패가 난무하는 나라들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국가 중에서요, 권력을 갖다가 손에 쥐고 명예와 출세도 다 손에 쥐는, 돈도 다 손에 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청와대는 보궐선거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장관 발표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궐선거 끝나고 문재인이 미국 가기 전에 이제 장관 5명을 갖다가 그대로 발표할 거라고 보입니다. 조국 조현옥을 정리하라는 부분에 어제 제가 정리 못한다고 이야기했죠. 윤규건이부터 조국 우리들 병원, 문재인은 물고 물리는 관계라서 절대로 정리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조국과 조현옥이 뭘 잘못했는지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국 조현옥이 뭘 잘못했는지를 또 이야기를 하기는 너무 힘들다고 봅니다. 조현옥은 숙명여고, 김정숙이 이해 후배인가 그렇잖아요. 조국은 부산파고요. 서른이 거들고 나선 것은 서른도 고향이 마산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문 정권은 조국을 끝내 자르지 못할 겁니다. 조국은 문 정권의 우병우가 될 거예요. 자, 우병우 씨 혹시 이 말 듣더라도 너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국은 문 정권을 잡아먹고 끝나게 될 겁니다. 자기들이 정치 기술을 너무 많이 쓰고 정치적으로 이거 뭐라고 스핀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요. 어떤 사안을 갖다가 살짝 돌려가지고 본질과 비본질을 왜곡시키고 그 홍보의 역량으로 어떤 부분을 때우고 넘어가는 것이요. 이 스핀 공작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문 정권은 그야말로 정치 기획에 있어서는 아주 도 같은 것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론조사 회사를 통제하고요. 그리고 정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컨설팅 업체를 차려야 될 사람들이 문 정권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 컨설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염소를 갖다 놓고 늑대처럼 만들거나 늑대를 양으로 만드는 이런 기술이 정치 컨설팅입니다. 타겟민도 결국 정치 컨설팅 기술자죠. 그래서 지난 1년은 타겟미니가 정치 컨설팅을 해왔고 이제는 또 문 정권이 타겟미니가 나갔지만은 그를 보좌역으로 임명을 해서 또 정치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청년의 울음과 고민하고 듣는 문재인의 모습,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참 과연 그렇다고 이 본질 청년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천만에요. 온 사방에 기획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문 정권 기획으로 스핀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나중에 저거 꾀에 저거가 넘어가서 진실과 거짓을 적어도 구별 못하면서 망해갈 거라 봅니다.